된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직업력개발원의 김지영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에서의 NCS 학습 모듈 활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도지학교 지원센터의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 초까지 학습 모듈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현재는 특성화고 내에 있는 도지학교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북 14쪽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업교육 훈련 과정에 NCS의 도입이 추진되어 왔지만 학습 모듈의 활용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학습 모듈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실무 과목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고요. 전문대학, 4년제 대학과 훈련기관에서는 주교재, 부교재,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18년도에 NCS 학습 모듈 활용 현황과 요구 분석이라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이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고요. 2년 전에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후속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고요. 조금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하면서 체감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2015년도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고교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면서 직업계고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가 아닌 직무 관련 교과는 NCS를 기반으로 하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이를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NCS 기반 교육과정은 2018년도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016년과 2017년도에도 고등학교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NCS가 적용된 학습 모듈을 전문교과를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수행된 2018년도에는 NCS 기반 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해이지만 2016년도와 17년도에 학습 모듈을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 상황이었고요. 이 해에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선생님 3,053분을 대상으로 실무 과목 교과서 활용 방법, 어려움과 요구 사항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 안에 있는 17개 교과군별로 좀 다소 상이한 응답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 운항이나 재료, 보건복지 교과군의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시는 경향이 많았고요. 건설, 화학공업, 전기전자, 정보통신이나 식품 가공 같은 분야는 조금 부정적인 응답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좀 다소 급하게 특성화고에 도입하다 보니까 당시 정책을 수용하는 선생님들 집단 그리고 다소 저항하시는 선생님들 집단이 모두 계신다고 느껴졌었고요. 2018년 당시 설문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실무 과목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고 아마도 현재는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교과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교과서를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특성화고에서 활용하고 있었고요.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시기보다는 다른 교재와 조합해서 활용하거나 일부만 편집해서 활용하시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특성화고 안에 학생들 수준이나 관심의 차이가 크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업종에 따라서도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셔야 될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시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교과서를 활용하시기가 어려우셨기 때문일 거라고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시설로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칠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했고요.
특성화고 안에서의 실습은 학교 안에서 실행하는 실습과 현장에서 하는 실습 두 가지가 이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학습 모듈 활용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성화고 선생님들께서는 15쪽 제일 하단을 보시면 교과서, 즉 학습 모듈의 내용과 수준을 보완해 달라. 그리고 시설 및 기자재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관련 수업 자료 제작도 지원해 달라 등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교과군별로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습 모듈을 보완할 때에는 관련 자격 취득, 기업에서의 직무 수행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강화 위주로 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에서는 2014년도부터 교육과정에 NCS를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도입 이후에는 계속해서 NCS 적용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계속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6쪽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NCS 24개의 대분류에 대해서 전문대학 교수님 72분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당시에는 학습 모듈을 주로 교수님들께서 보조교재 또는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셨던 것이 특성화고와의 차이점이었고요. 역시 대분류별로 이제 학습 모듈의 활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NCS 도입 이후에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는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체 교육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었다라는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수업에서 이론보다는 실무 역량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전문대학 학생들이 2년 동안 기초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지 취업해서 어떤 직무를 어떤 부서에 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일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NCS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직무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교육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학습 모듈이 잘 개발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수준이 높거나 또는 낮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습 모듈을 개발하신 분들이 대부분 기업에서 고위직이시거나 아니면은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학생들의 그 수준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대학 교수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NCS와 학습 모듈의 내용 적합성과 현장 일치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NCS와 학습 모듈을 개발해서 적용할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NCS의 적용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그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NCS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NCS의 적용과 학습 모듈의 개발을 위한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이고 이북 17쪽을 보시면 첫 번째는 NCS 학습 모듈 보완과 관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NCS 학습 모듈 개발의 수요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학습 모듈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현재는 NCS 학습 모듈의 양식이 한 가지인데요. 내용에 따라서 학습 모듈 그 양식이 좀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학습 모듈 개발 기간도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길게 해서 좀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교육훈련 기관에서 NCS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 결과에 대한 이제 인증 방식을 마련하는 것, 앞에 사무관님께서도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NCS 적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파악과 별도의 인력 양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CS 학습 모듈 활용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 NCS 개발과 활용의 목적 명료화, 그리고 NCS의 질 제고, 그리고 관련 제도의 점검과 보완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 할 내용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영 연구위원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고에서도 NCS 사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하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대학교의 김덕영 교수님으로부터 전문대학 교육 현장의 NCS 기반 교육 과정의 운영 현황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대학에 근무하는 김덕영 교수라고 합니다. 전문대학의 교육 현장의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절에서 발표해 주신 전 발표자께서 전문대학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도 조금 놓이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그 교육 현장에, 대학 현장에서 NCS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자료는 2017년도에 제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파견 나가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했던 그 자료입니다. 시일이 조금 지났지요. 2017년도니까는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과 바뀌어진 변화된 상황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는 전국에 135개의 전문대학이 설치되고 운영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그런 가치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사립대학이 127개라는 게 조금 전문대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연구 당시에 NCS가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대학, 4년제 대학이 13개였는데 그때 당시에 전문대학은 거의 모든 전문대학이 다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NCS 기반으로 말이죠. 아마도 직업교육이라는 전문대학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유용한 도구가 아니었나, NCS가 유용한 무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일선 대학에서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23쪽 두 번째 페이지에 이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히스토리를 잠깐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은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사회 현장, 업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하고 이러한 현장 직무 능력,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NCS가 대학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됐다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1995년도에 전문대학에서는 이미 주문식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사회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커리큘럼을, 교육과정을 개편해 왔습니다. 하지만 NCS 기반 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그러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 교육이나 훈련 또 자격을 일원화해서 사회와 산업 현장에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총체적인 교육 시스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직무를 분석해서 표준화시킨 것을 처음에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대학이 있었고, 저희 부천대학과 5개 대학은 2011년도에 시범 적용을 해서 학과 단위별로 반도체 장비, 또 기계, 텍스타일 디자인, 또 뷰티 이런 5개 분야에 먼저 시범 적용을 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이루어진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이 NCS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그 국가적인 지원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나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지만 전문대학은 사업 단위로, 즉 평가를 통해서 선정 지원되는 대학이 있고 또 탈락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특성화 사업은요, 한 70여 개의 대학이 선정이 됐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 사업 중심의 이 전문대학 지원 정책이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바꿔 말하면 이 사업이 없어지면 그러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지금의 상황이 사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전문대학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문대학은 선정된 대학들에 한해서 NCS 기반 교육 과정을 거의 필수로 전환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 과정과 차별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대학 안에 학과 단위에 좀 적게 교육 과정을 개편한, 과목을 신설하고 폐지하고 개선한 학과들은 한 30% 정도, 많이 수용해서 교육 과정을 개편한 학과들은 70%, 80% 이상의 과목까지도 그렇게 바꾸는 아주 대대적인 일이 벌어졌더랬습니다. 금년은 특히 태풍이 심했는데요. 거의 태풍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난 하늘은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파랗죠. 지금 2020년도의 상황이 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용 초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23페이지에 일단 초기에는요, NCS의 사회적 통용성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NCS 기반 교육 과정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개발, 또 공동 운영, 공동 평가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산업체는 NCS를 잘 몰랐습니다. 전문대학의 특성상 전문대학은 전국적인 기업보다는 그 전문대학이 속해져 있는 지역의 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산단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NCS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전문대학 교수들은 NCS 홍보대사라는 별명까지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NCS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또 NCS 기반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산업체 인사들을 모셔서 지역 기업의 관련자들을 모셔서 교육 과정도 개편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대학은 그렇다 치고 기업이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NCS 기반 교육 과정의 혜택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장 직무 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런데 당장의 어떤 그 인력이 필요한, 기술 인력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NCS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 교수 학습 방법, 또 기반 시설, 인프라에 대한 그런 부재가 좀 약하지 않았을까. 지원을 받긴 했지만 교육부라는 한정된 정부 부처의 지원이었고요. 모든 학과들이 개편을 하는 입장에서 그 모든 현장의 실습 상황과 현장 직무를 위한 그러한 실습 기자재를 마련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 발표자 또 전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학습 모듈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밥으로 혹시 싼 김밥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밥의 밥은 뜨거우면 안 되죠. 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지어진 NCS와
그 NCS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모듈이 동시에 개발이 됐습니다. NCS를 받아들고 사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구나를 알겠는데 이게 강의실로 대학의 실습실로 들어왔을 때에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좀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페이지 넘겨보면은요. 네,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그림 NCS 기반 교육 과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서류 양식 대표적인 거 6가지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이외에도 엄청난 양의 서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 물론 이러한 서류들은 저희 전문대학 스스로가 만든 것도 있고 또 NCS를 펼쳐놓고 학습 모듈을 펼쳐놓고 고민하다 보니 생겨난 어쩔 수 없는 그런 양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가르쳐 보려고 하는 것이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너무나 많은 이러한 행정 처리가 요구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NCS 적용 자체가 무리한 능력 단위나 능력 단위 요소 또는 수행 준거가 조금 무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문대학 안에서도 계열이 있습니다. 공학 계열, 또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예체능 계열, 보건의료 계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계열들마다 또 학과들마다 NCS가 또는 학습 모듈이 잘 맞는 것이 있었고 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 기업들에서도 맞는 것이 있었고 만들지 않는 것,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들을 조금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보이시는 그 설문조사인데요. 1647명 굉장한 그런 그 응답이 이루어졌고요. NCS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가르쳐본 교수님들, 특히 이 설문조사에서는 전 대학에 속해 있는 전임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비전임 교수님들은 보통 산업체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50% 정도 참여를 해서 응답을 해주셨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NCS 기반 교육 과정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 지식 위주의 직무 중심 강의 내용의 변화, 체계적인 강의 준비, 평가 방법의 개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일반 교과목에 대해서 NCS 교과목을 맡으면 평균 3배 이상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었느냐라는 물음을 했을 때에 10점 만점에 5점 정도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NCS 기반 교과목의 운영과 관계된 활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능력 단위나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수행 준거가 평가 준거로 활용하기에는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이죠. 저희들은 부적절하다. 이런 응답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그리고 그 현황을 파악했던 그러한 설문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NCS 활용을 위한 이 직업교육의 재현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 전문대학은 NCS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임을 표명하는 그리고 앞으로 평생 직업교육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전문대학에 이 NCS가 성장 동력이 있었는데 그 추진 동력이 사라진 이유는 그만큼의 사회와 정부의 어떤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NCS 기반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수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올드루키라는 말 아세요? 경력을 지닌 신입사원. 조금 어불성설인 말이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경색되고 침체되는 이 시기에 더 경력 있는 신입사원을 원하는 게 기업의 또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에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이 직무를 미리 공부하고 연습하고 실습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조금 더 일자리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NCS의 도입은 학과별로 전공별로 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학습 모듈을 계속 다시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반기는데 또 이면에는 이 다시 개발되고 수정 보완되는 학습 모듈이 그만큼 대학 현장에 대학 현실을 잘 반영한 학습 모듈이 될지 하는 우려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이 잘 개발되고 다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직업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 또 고용노동부, 그리고 우리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산업체까지 이러한 다양한 축을 이루는 NCS 기반 직업교육을 위한 축을 이루는 기관들에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지원을 위해서 또 활용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틀이 바뀌었습니다. 전문대학은 NCS 도입 때문에요. 틀이 바뀐 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판이 바뀌다 만 상태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문대학에 도입된 NCS가 지금 전문대학과는 역량 기반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 역량 기반 중심의 교육 과정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그 안 깊숙이 이 직무 능력 기반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힘을 잃기 전에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더 힘을 잃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그리고 특별히 또 산업체 협의체들이 산업체가 주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정부가 돈을 주거나 도와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전문대학이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한 목소리를 제가 또 전문대학 교수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뜨거운 밥인 상태인 NCS를 우리 전문대학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NCS 기반으로 교육과정도 바꾸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 그다음에 교수학습 시설, 장비, 또 교수님들의 역량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결코 이제 그 헛된 노력이 아니게 지금 NCS 은행제나 이런 쪽으로 향후에 이제 자격, 취업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는 네 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실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SGK 사업 종료로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유인이 사라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그다음에 지금 4년제 대학도 취업이 어려운데 우리 경험이 있는 전문대학에서 역할을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년제 대학 이제 사례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교육과정 도입 방안에 대해서 미래융합연구원 오순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교육과정 도입 방안, 저희들이 이제 융복합 교육과정을 이제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경험을 통해서 좀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는 김재영 박사님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또 전문대학교 NCS 학습 모듈에 발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 교육 현장 NCS 기반 교육과정 김동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단계 더 해서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제 융복합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교육에서도 산업 현장에 맞는 융복합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4년제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그 기술이 변화가 되면 그 산업이 변화가 됩니다. 그 산업의 변화가 되면 결국은 교육도 변화가 되고요. 교육이 변화가 되려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이 이제 보면은 지금 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뭐 직업교육과정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NCS 기반을 녹여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교에서는 최근에 이제 NCS 기반 교육 과정을 하다가 작년도부터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교는 핵심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 산업의 변화는 이제 역량 기반, 전문대 같은 경우도 역량 기반도 중요하지만 더 한 단계 더 가서 이제 융복합 교육 과정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는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입이고 도래하면서부터 산업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육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의 산업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융복합 교육 과정이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이제 우리가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과정이 필요한가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그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인 그 클라우스 슈바께서 4차 산업혁명을 갖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초연결 시대다. 그리고 초지능, 초융합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초연결은 어떤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갖다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장에 우리 현실에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집된 이런 데이터를 갖다 빅데이터화 한 거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화시키고 스스로 하는 이제 초지능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런 지능들을 갖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초융합이 되는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IoT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갖다 내부 외부 어떤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정보를, 각종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와 로 형태로 이제 수집을 하고 이걸 알고리즘화 시키는 것을 빅데이터화 하고요. 여기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더 결과를 도출하면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이때는 딥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인공지능화가 되죠. 이러한 결과가 산업과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대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 이동 분야다. 이동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런 AI 이런 그 기능을 통해서 뭐 자율주행차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발달하고요. 도시 분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분야 같은 뭐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생활 분야다 그러면 스마트 어떤 홈, 그리고 제조 분야와 연결시킨다라면 스마트 팩토리, 이런 형태로 새로운 산업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갖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4.0,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소셜 5.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라마다가 이제 표현하는 게 사실 다른데, 자유시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이 변화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한국형 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한 파트는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고 또 한 파트에서는 그린 뉴딜을 갑니다.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따라가려면 결국은 우수한 인재를 교육기관에서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교육기관에서는 결국은 기존 산업과 단일형 산업이 아니라 산업과 산업이 전부 다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결국은 융합된 교육과정, 그러니까 융복합 교육과정을 도입을 통해서 사회에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 대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물, 사람과 기계, 사람과 로봇 이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로봇의 장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고 생산성이 높고 반복적인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인간의 장점은 창의성, 또 뭐 융통성, 그리고 직관 능력 이런 것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와 로봇과 사람 간에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느냐, 같이 협업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적절한 융합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융복합 교육과정이 도입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산업은 기존 산업과 전통 그런 주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함께 융합이 돼서 교육과정에 녹아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단일 교과 같은 경우 우선 이제 교육을 했으면
이제는 교과와 교과 간도 융합이 돼야 되고, 또는 학과와 학과 간에도 융합이 일어날 것이고, 또는 계열과 계열 간에서 융합이 일어날 것이고, 학교 교육과 연관된 학교와 또 산업체 간과도 같이 융합이 일어나는 이런 교육 과정들이 도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 어떤 혁신 지원 사업 같은 걸 보면 첫 번째가 교육 과정의 혁신입니다. 교육 과정을 얼마큼 잘 혁신적으로 해서 학교가 발전하고 특성화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수업 혁신입니다. 이제 교수님들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교수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혁신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표시 보고 있는 그 이쪽 두 번째 표를 보면 거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융복합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교육과정 NCS 기반 교육과정이었고요. 그 가운데에 보면 신기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는 모든 국민이나 모든 학생들이 이 내용을 접하지 않으면 4차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체에 적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이제는 4차 산업 핵심 기술에 관련 쪽을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인간 간에 하는 그 언어가 있지만 4차 산업의 이런 그 기계들은 결국 언어들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딩 교육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뭐 이제 학원가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어, 수학, 그다음에 코딩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4차 산업에 필요한 신기술들이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서 필요한 신기술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술이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또는 뭐 OG 또 AI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기존 교과와 또는 전통적인 직무와 융합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산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분야 또는 의료 분야, 가전, 자동차, 환경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마찬가지 4차 산업과 연관된 핵심 기술들이 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영역,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과 새로운 그 신기술에 관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이런 것과 또 산업체에 있는 산업들 이러한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에 이러한 산업에 어떤 그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종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 하면 미리 학교 교육기관에서 이런 융복합적인 능력을 가진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실질적으로라면 이러한 교육 과정들이 어떻게 그 융복합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이렇게 NCS를 활용한 그 교육 과정이었다 하면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NCS 기반 교육 과정 가지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과정을 끌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는 현장에서 보면 NCS가 이제는 그만 사장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전반이나 국가 정책이나 모든 분야에 보면 NCS는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NCS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산업을 이끌어가는 분야의 핵심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후에 어떤 그 사회적 그 어떤 트렌드를 보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경제 개념 같은 거 보면 기존에는 이제 소유 경제에서 이제 무소유 경제로 바뀌고, 그 산업 주요 산업도 보면 이제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드론, 3D 프린팅, 뭐 바이오 헬스, 뭐 그 블록체인, 콘텐츠 산업, 자율주행, 핀테크 이런 쪽으로 산업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 어떤 그 AI과 연관된 이런 산업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교육 과정이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게 교육 과정을 도입할 수 있냐면, 이미 NCS에서도 그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그 NCS가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된 거와 기존 산업 교과와 연관돼서 융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융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보시는 쪽에 3쪽에 보면 그 그림이 2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4년제 대학교의 이제 핀테크 융복합 전공 교육 과정을 설계한 하나 예시입니다. 여기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능력 단위에서 보면 NCS로 개발된 분야가 있고, 그리고 NCS가 개발되지 않은 분야가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BNCS 분야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데이컴을 통해서 NCS를 개발하는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그 능력 단위를 개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핀테크에 4년제 대학교에 12학점을 설계한 경우인데, 여기에 보면은 핀테크 기획, 기술 기획, 또는 뭐 핀테크 엔지니어링, 뭐 빅데이터 기획, 핀테크 상거래, 또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이러한 그 5개의 교과를 통해서 이 한 학과의 핀테크 학과를 설계를 한 것인데, 예를 들면 핀테크 기획, 기술 기획에서 거기에 이제 파란 거를 보면 능력 단위들입니다. 능력 단위들인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에 핀테크 플랫폼 기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위에 또 능력 단위 요소를 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통하고, 또는 그 새로운 그 된 분야와 함께 새로운 그 기술과 기존의 경영과 연관된 것을 융복합하면은 새로운 핀테크 분야를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할 수 있고,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밑에 보면은 그 미래 직업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 직업 세계와 연계해서 융복합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면 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에 보면은 그 융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미래의 직업군을 찾아야 되고, 그 직업에 맞는 직무를 찾아내서 도출한 후에 직무와 직무관을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한다면 새로운 융복합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이러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에서 또는 가장 기본적인 또 핵심 역량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을 가지고 직업에 택하기 전에 굉장히 강화했는데, 직업 기초 능력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될 이런 시기가 왔는데,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핵심 역량들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에 필요한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본다면, 우리가 허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각 대학별로나 이런 데에서 이거에 기반해서 핵심 역량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특성 있게 여기에 보면 뭐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이런 기본 거와 학교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핵심 역량과 플러스 알파 학교만의 독창적인 어떤 핵심 역량이 있다면, 그걸 추가적으로 해서 학교만의 어떤 그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 후에까지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설계할 때 절대적으로 융복합 교육 과정이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교양 교과라든지 비교과를 통해서도 학생들한테 핵심 역량을 여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요. 전공 역량 같은 경우일 때는 특히 이제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융복합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 혁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참고해서 말씀드렸고, 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메시지를 주신다면 후반부에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동시 접속사는 아닌데, 이제 그 접속하신 분이 유튜브 680명, 또 심플로 웨비나에 283명이 접속하셨습니다. 일단 1000명은 넘으신 것 같고요. 오늘의 세미나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이후에 재생, 그러니까 저장되어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 NCS는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NCS를 100%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 우리 채용에서도 그 기업의 인재상에 맞게끔 NCS도 참고해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또 융복합도 마찬가지로 NCS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좀 꾸미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은 뭐 신기술과 융복합 교육이라니 참 멋있네요. 초중고에서도 융복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와 교과, 학과와 학과의 융복합 교육 필요성 절실하다는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공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네, 이 부분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종합 토론 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훈련보다는 먼저 우리 NCS가 어떤 분류에 의해